난 그냥 머리를 벽에 박아서 죽고 싶어.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요, 미스터 가스 슬라이더. 당신이 뭐가 작고 큰지 말해줄 필요 없어요. 이것들은 맥켄지 시릴라와 도미닉 루소, 그녀가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던 젊은 남성과의 메시지 일부입니다. 그녀는 시속 100마일로 차를 몰아 벽에 들이받아 그와 친구를 함께 살해했습니다. 도미닉과 시릴라가 주고받은 좀 더 드러나는 메시지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커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앤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시 웨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스폰서, 저희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앱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는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 일상 구매 시 현금 환급을 제공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앱을 무료로 받으세요. 10만 개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하세요.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구매를 인증하면 바로 현금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유가 필요하거나 어느 날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 저는 먼저 업사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결제 후에는 앱에 현금이 적립되어 바로 내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에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연평균 $254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현금 환급을 시작하려면 설명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으려면 꼭 프로모션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하세요. 이제 저희가 맥켄지 시릴라 사건을 다루면서 아직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도미닉 루소와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 사이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문자들 중 여러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역동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시릴라가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맥락에 맞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맥켄지 시릴라는 판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판사가 그녀의 유무죄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판사 단독 재판에서 4건의 살인, 4건의 중범죄 폭행, 2건의 중과실 차량 과실치사, 1건의 마약 소지, 1건의 범죄 도구 소지 등 총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혐의는 2022년 7월 31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그 사고로 그녀의 남자친구 도미닉 루소와 친구 데이비온 플래너건이 사망했습니다. 17세였던 그녀는 가속 페달만 끝까지 밟고 브레이크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연석을 넘어 상업용 간판을 통과해 벽돌벽에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시릴라는 그 사고나 심지어 그 직전 몇 분 동안의 기억조차 전혀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피오츠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의학적 상태는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릴라가 의식을 잃어 도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재판에서 이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POTS에 대한 공식 진단은 없었습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심하게 취해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재판 이후 그녀는 2037년부터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더 크래시 때문인데요. 그곳에서 그녀는 카메라 앞에 나와서 감옥에서 인터뷰를 하며 자신이 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도가 없었고 도미닉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에 난폭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싸움을 벌이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본질적으로 그녀가 고의로 차를 충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미닉이 사건 몇 주 전에 그녀와 이별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릴라가 도미닉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시릴라가 도미닉의 가족 중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 일부를 읽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도미닉과 시릴라 사이의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맥켄지 시릴라는 가족에게 도미닉이 방금 고속도로에서 제 운전대를 잡아 차를 돌리려 했고 저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데려가 줄 수 있나요? 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방금 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그 상황에서 저는 진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는 저를 죽이려 하며 죽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 이전에 도미닉 루소와 맥켄지 시릴라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몇 년 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비교적 얼마 전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수사반들이 셀러브라이트 휴대폰 추출을 통해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이 메시지들은 2020년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천, 수만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독성이 강한 이별과 재회를 거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중 일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체 대화, 모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32,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로앤크라임 플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켄지 시릴라 사건 파일도 보유 중이니 관심 있으시면 앱에서 확인하세요. 지금은 몇몇 문자 메시지만 강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문자 메시지이며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로도 소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메시지들은 실제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9만 3천 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젊은 연애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릴라 메시지는 초록색, 돔 메시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돼요. 하나씩 설명하며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20년 1월 파일 상단 쪽에서 시릴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만 봐도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아니, 왜 너 정말 멋져 켄지? 라고 안 해? 왜 그렇게? 내 말을 인용하자면 나를 깎지 말고 띄워줘. 이 시기 동안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대부분은 시릴라가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자유 시간을 돔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언제 그의 집에 갈 수 있는지, 언제 함께 음식을 먹으러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에서 돔은 제 생각에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큰 싸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2020년 1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용하자면 들어가게 해줘 슬픈 표정. 인용하자면 아니 이제부터는 학교 끝나고 그냥 집에 가야 해 미안. 또 하나 아마 학교 오기 전엔 못 올 거야. 시릴라가 대문자로 대답해 뭐라고?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아니라고 정정해. 돔이 대답했다. 내가 집에 가라고 했으면 넌 어차피 화냈을 거야. 그리고 시릴라가 전부 대문자로 보낸 메시지들이 이어져 너 진짜 못됐어. 넌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고 나는 너를 완전 신처럼 대하는데 넌 이렇게 해. 돔은 계속해서 그녀가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시릴라는 이렇게 답해. 난 그냥 벽에 머리를 박아서 죽고 싶어. 돔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신경도 안 써. 라고 대답해. 그리고 참고로 아직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시릴라는 결국 돔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소유한 집에 이사하게 돼. 그 집은 그의 어머니 집 옆에 있어. 그리고 1월 말에 있었던 대화에서 돔과 시릴라가 둘 다 그의 집에 있지만 아마도 서로 다른 방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시릴라가 그에게 대마 농축액을 달라고 애원하거든. 모든 정황상 그건 농축된 형태의 대마초인 것 같아. 그녀가 말하길 진짜 안 떠나면 나 완전 뒤집어질 거야. 나 갈게. 대마 농축액만 필요해, 자기야. 그리고 대문자로 답장이 왔어. 아무것도 없어. 이 대화 모음에서 드러나는 건 이 둘이 수년 동안 얼마나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는지예요. 둘은 끊임없이 헤어졌다가 다시 금방 만났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둘 다 아주 어렸어요. 만났을 때는 10대였죠. 알다시피 시릴라는 사고 당시 17살이었고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정이 격해지는 게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메시지만 봐도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건 없지만 메시지만 봐도 그리고 때로는 메시지가 꽤 많은 걸 드러내기도 하죠. 어떤 순간에는 상황이 통제 불능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전에 시릴라가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낸 대화를 언급했는데 여기 2020년 3월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돔이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싫어 자기야 라고 하자 시릴라는 내가 원하는 건 세 가지야. 다른 여자 없고 나랑 함께 있고 애정 표현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 라고 답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차 몰고 돌아다닐 수 있다면 나를 볼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넌 네 인생에서 훨씬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이 해왔잖아. 돔이 대답해.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해.
놈, 지금 당장 그만해. 전화 받아. 우리 다시는 그런 거 안 해. 우리 잠시 헤어지는 거 안 해. 문자 보내. 너 나한테 이럴 거 아니라고. 방해 금지 모드 꺼. 우린 절대 휴식 안 해, 놈. 난 너를 위해 정말 많이 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해.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샤릴라가 또다시 긴 메시지들을 보냈어. 자기야, 지금 뭐해? 돔, 대답해 돔. 와, 나 진짜 화났어. 지금 당장 대답해. 나 정말 화났어. 돔이 이렇게 답장했어. 배터리 부족. 이제 시간을 좀 앞으로 보내고 싶어. 2021년 여름. 그러니까 샤릴라가 차를 몰고 벽돌 건물 옆으로 돌진해서 남자친구와 그들의 친구 미스터 플래너건을 죽이기 약 1년 전이야. 샤릴라와 돔은 이 메시지에서 또 한 번 싸우고 있었어. 샤릴라는 나 진짜 끝났어. 너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지.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끝내겠다면 그래, 좋아. 그렇게 해. 알겠어, 미스터 가스라이터. 네가 뭐가 작고 큰지 말해줄 필요 없어. 그녀가 계속 말해. 오늘 밤 졸업 파티는 네가 알아서 가. 진짜로, 나 이제 끝이야. 왜 끝이야? 내가 너한테 공짜로 마리화나 안 줬다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예시야. 도미닉이 시릴라가 마리화나를 구하는 연결고리라는 거지. 참고로 그녀는 사고 당시 몸에 대마초, 그러니까 THC가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종종 자신이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봄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곤 했어. 심지어 운전 중에도 그랬다는 주장도 있었지. 그리고 같은 대화에서 시릴라가 이렇게 썼어. 왜 나한테 대마초 1g도 공짜로 못 주는 사람이랑 휴가를 가고 싶겠어. 이제 시간을 좀 앞당겨서 2022년 1월로 가볼게. 그래서 이 시점쯤에는 적어도 우리 의견으로는 맥켄지 시릴라와 도미닉 루소 사이의 관계가 변한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맥켄지 시릴라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나는 네가 그게 못되게 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시릴라는 돔, 문제 원하지 않으면 지금 문자 보내. 네가 이상하게 굴고 있으니까 나는 타이핑할 거야 라고 썼어. 돔이 나 안 그래 라고 답하자 시릴라는 지금 당장 이라 쓰고 돔은 너도 흥분하잖아 라고 해. 시릴라는 계속 밀어붙이며 나는 지금 설명할 거야 라고 한다. 네가 화났을 때는 나도 너랑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780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네가 말 안 해주니까 너한테 5분 줄게. 그리고 이 말다툼 중에 혹은 다른 말다툼에서도 시글라는 자기 휴대폰에 임의의 숫자로 타이머를 맞춘다고 여러 번 말해. 도미닉이 시간 내에 대답하지 않거나 시릴라 뜻대로 하지 않으면 끝이었어. 그리고 도미닉이 시릴라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어. 시릴라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꽤 자주, 종종 유혹적인 옷차림과 포즈로 게시물을 올렸거든. 두 사람은 2022년 1월 이런 대화를 나눴어. 난 네가 왜 그렇게 올리는지 이해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 알겠어. 귀엽게 보이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도발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귀엽게 보여. 난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다른 남자들도 너한테 막 들이댈 거야. 나 쿨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네가 전화를 끊는 건 유치해. 대화가 더 이어진 뒤 맥켄지 시릴라는 쌤 언니 감당 못하면 떠나. 난 신경 안 써. 도대체 뭐야? 네가 불안하다고 나까지 불안하게 만들지 마 라고 썼어. 그녀는 또 한 번 이렇게 말했어. 너 오늘 아침엔 정말 잘하고 있었잖아. 대체 뭐야, 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 두 사람이 시릴라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대화가 오가는 부분이 있어. 그녀가 무섭다고 말해. 인용하자면 나 지금 너한테 가는 길이야. 돔이 말해. 너 취했어? 왜 무서워? 그녀가 대답해. 후드에 있고 나 좀 취했어. 이게 그의 조언이야. 천천히 운전하되 네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하면 괜찮을 거야.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 주목받지 마. 아무도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는 10대가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고 게다가 문자까지 한다고 생각하니 꽤 무섭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2022년 7월이야. 그러니까 그 달이 끝날 무렵 돔은 죽게 돼. 데이비온도 죽게 돼. 샤릴라는 병원에 입원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사고나 이전 일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어. 그녀는 계속 정신을 잃었을 것 같다고 말했지. 여기 7월 2일에 맥켄지 샤릴라가 보낸 긴 메시지들이 있어.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 일이 일어나기 몇 주 전이야. 인용하자면 넌 거짓말쟁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스마일 이모티콘. 네가 하는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못해. 넌 연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무슨 게임인 줄 아는 것 같아. 넌 네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나중에 정말 창피할 거야. 그래, 오늘 밤에 다시 올게.
이 관계 지키는 건 나뿐이야. 이 관계가 잘 되길 바란다면 너도 빨리 노력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답변을 해야 해. 돔이 말했어, 켄지. 난 너와 싸우기 싫어. 그건 시간 낭비야. 잠시 후 그녀가 사진을 보내지만 뭘 찍었는지 알아보기 어렵다. 그는 그녀가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아무렇지 않게 그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다. 그리고 바로 그 대화 중 돔이 죽기 불과 4주 전 그는 이런 소름 끼치는 말을 남겼다.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사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야. 알겠지? 바로 이별에 관한 대화야. 켄지,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구에서 보낼 시간이 많지 않잖아. 나는 싸움을 멈추고 싶고 매주 이별 문제로 다투는 게 싫어. 우리 둘 다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나도 싸우고 싶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인 거 알아. 일주일 내내 매일 같이 있으면 싸우게 돼.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다면 더 자주 싸울 거야. 내가 널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특히 이런 위협들까지 있으니까. 우리 그냥 헤어져서 각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문자 몇 시간 후에 또 다른 문자가 와서 샤릴라에게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은지 물었다고 해. 2주 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목격자들에 따르면 돔은 맥켄지와 통화 중이었고 맥켄지는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를 일부러 들이받겠다고 위협했어. 샤릴라에 따르면 돔이 운전대를 잡고 자신이 사고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해. 그 일에 대해 두 사람은 이후 문자 대화에서 다투었다고 해. 그리고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이야. 인용하자면 뭐가 잘못됐고 고쳐야 할지 볼 수 없다면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 어제 너는 내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거나 정말 그럴 수도 있었어. 그리고 네 엄마가 신경 쓴 건 네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뿐이었어. 참고로 네 엄마가 사과 안 하면 난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덤과 데이비언이 죽은 후 이 일은 별도 에피소드로 다뤘어. 맥켄지 시릴라가 덤의 어머니에게 자주 편지를 써.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많아. 그 사이드바 에피소드는 우리 유튜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다시 말해, 덤은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답해. 그녀는 이런 답장 한 번만 더 오면 너 차단할 거야 라고 말했다. 아무 내용도 없는 답장을 한 번만 더 보내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나는 우리를 죽이려던 게 아니라고. 그런 의도 전혀 없었어. 그들은 같은 얘기를 반복해. 시릴라는 네가 어제 네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사과도 못한다면 나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해. 그리고 돔이 말해. 나 사과했잖아. 그는 나는 누구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 믿어줘 라고 다시 말했다. 시릴라가 말해. 네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믿어야 해? 네가 다시 그런 일 안 할 거라 믿을 수 있을까? 난 못 믿겠어. 네 한계를 모르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짓 안 해. 절대로. 네가 시킨다고 해도 난 그런 짓 못해. 하지만 넌 다른가 봐. 도미닉이 너는 칼을 꺼내 들고 나를 찌르겠다고 해도 라고 했어. 난 너랑 했을 거야. 하지만 시릴라는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라고 대답했다. 난 네가 날 항상 지켜줄 줄 알았지만 우리는 매일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 돔이 널 죽이려 들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온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7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 치릴라가 돔에게 보낸 거야. 치릴라가 돔에게 뭔가 줄이거나 끄라고 했어. 짜증나고 시끄럽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봐봐. 이건 그저 흥미로운 관점이자 어쩌면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슬픈 시각이야. 그게 어떤 식으로든 맥켄지 치릴라가 그 차를 일부러 충돌시키기로 결정한 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 모든 문자 메시지는 러앤드크라임 플러스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의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